네, 동작이 안 된다는 에어컨 기판. 네,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쭉 들어가서 다 전압도 나오는데 2차측.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컴 쪽에 전달되는 전압이 안 나온다고. 즉, 5V나 12V가 안 나온다는 네, 그런 고장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간간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저는 이게 이제 그 IC라 그래서 발진 IC가 우리 이제 보통 대화에서는 뚜껑이 날아갔다, 천장이 날아갔다 그러긴 하는데 일반적인 그 대화로는 부품이 탔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부품이 탄 게 저는 거기만 전체적으로 폭발돼서 끝나면 괜찮은데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번 시간에는 왜 발진을 안 하는지 네, 이쪽에 어떻게 2차 전압이 유기가 안 되는지 네, 거기서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기를 한번 꽂아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전기를 이쪽에다 연결하고 전기를 꽂게 되면 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이 안 나와서도 그러긴 하는데 여기에 불 들어오는 자리가 LED 전원 피시등도 없고 그 다음에 전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스피커로부터 멜로디 부팅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일단 2차 전압을 이렇게 양단 찍어 보시면 다이오드 양단을 이렇게 찍어 봤을 때 전압이 출력 값이 없습니다. DC 값이니까 DC다 맞춰 놓고 출력 값이 안 나오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출력 값을 찍어 보시게 되면 여기 다이오드 양단 찍어보나 여기 찍어보나 같거든요. IC 이렇게 해서 조심하면서 이거 300V 나오는 자리니까 300V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잘 안 보이려나요? 자세를 좀 바꿔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핀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른쪽에 핀 자리 하나 건너뛴 자리 대부분이 여기가 트랜스 연결되어 있는 출력난. 네, 그래서 찍어 보시면 전압은 이런 식으로 네, 300V 나옵니다. 300V 나오는데 왜 2차단 전압이 안 나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서로가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때에는 여기에 펄스가 쭉 나와가지고 이쪽에 넘겨줘야 되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프라이 전기를 끊었다 붙고 유기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트랜스가 불량이 나서, 트랜스가 고장이 나서, 잠깐만요. 전기 좀 빼고요. 네, 이런 데는 잠깐만요. 이런 상태에서 뒤집어 놓고 한번 보시면 이 콘덴서거든요. 콘덴서도 양단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 전압이 아까 300V가 천천히 방전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90 이런 식으로. 저게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됐을 때는 방전 속도 굉장히 빨라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140, 133V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경우는 여기에 있는 회로가 전체적으로 이쪽 1차단 그러니까 트랜스 주변에서 동작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방전된다 이런 내용들이긴 하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무엇이냐면 트랜스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전압은 아까처럼 300V가 나오는데 2차 측에 있는 전압이 왜 안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스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조금 더 잘 시원스럽게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거, 좀 가늘게 되어 있는 거 말고요. 좀 시원스럽게 되어져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좌측 코일이 좀 많이 감겨 있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굵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코일이 좀 적게 감겨져 있죠. 이게. 그래서 좌측에는 1차측, 우측에는 2차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핀맵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게. 단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테스트하기 좀 편리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저항에다 놓고 측정하시는데, 여기서 저항으로 놓고 측정을 해야 정확한데, 일단 빨리 테스트를 도통 테스트 좀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1차측이고요. 오른쪽이 2차측입니다. 2차측 측정을 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저항값이 다이오드 모드에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 입력측에서 보시면 어느 쪽이 있든 간에 안 납니다. 그런 때는 저항치를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삐 소리가 안 날 수 있고 렌즈에 표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에서 다시 저항에다 놓고 측정을 해봅니다. 여기 2차단 아까 측정했던 자리, 삐 소리 났던 자리 있죠? 대략 한 2.2옴 정도 나오네요. 2.2옴. 그 다음에 좌측에 여기서 양쪽 끝에 한번 찍어봅니다. 양쪽 끝에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가운데하고 밑에, 가운데하고 위에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저항이 좀 높다 하더라도 이 저항치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나오기 때문에 야는 단선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끊어졌다 이런 겁니다. 현재 이런 그 이쪽에 오른쪽에 2차 측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까 2.2옴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 오른쪽에도 2차 측에 이제 2.2옴 정도 나왔는데 이런 경우 보통 보시면 철사처럼 되어져 있는 구리선처럼 되어 있는 쇼트값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쇼트값에 해당되어져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자석체, 자성 그런 것이 나오는가 확인하는 경우는 이와 같은 인덕터 테스터기를 가지고 하시는 게 정상적으로 여기서 오토에서 이렇게 보시면 R 그 다음에 C 캐패시터죠. 그리고 L 코일 측정하는 거 이 상태. 네,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자석값 측정하는 거 헨리. 네, 그 값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면은 이 값이 나오죠. 4.746 미리 헨리 이렇게. 네, 그 값이 나와줘야지 이게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좌측에는 끊어졌으니까 아예 반응이 없는 불량인. 물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일 같은 경우 그러듯이 이러한 전선 같은 거 이런 전선 같은 경우 찍어 보시면 여기는 그 값이 이렇게 안 나오죠. 왜냐하면 어떤 자장으로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값입니다. 그래서 자석, 자장 그런 성분의 양을 측정하는 이런 인덕터 테스터기를 가지고 측정하시는 게 이쪽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자체가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2차 측에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고장 증상이 되겠습니다. 테스트는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저항을 놓고 테스트하는 방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인덕터 테스트 가지고 자장 값을 측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트랜스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이게 이상 유무 측정하는 거 그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고장난 제품을 보내실 때는 연락처, 그 다음에 꼭 전화번호 적으시고 고장 내용, 안 되는 내용 적으시고 그 다음에 포장 잘해서 보내시면 수리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제품들 어떤 부품 같은 거 뺐다든지 하셨을 때 그때는 그대로 안 꽂더라도 그대로 이렇게 봉투나 또는 편지 봉투 아니면 뭐 이렇게 감싸서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수리하는데 서로가 빨리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그 트랜스포머 여기에는 자장값, 자석, 성분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때는 저항값만 가지고 자장을 만들어내는지가 확실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L샬메타 또는 L메타를 한 번씩 들이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통은 돼서 또는 저항값이 정확하게 나온다 손치더라도 자석을 못 만들어낼 때는 그 이상 이러는 거를 확인할 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스터가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일단적으로 그냥 초창기 때 구입해 봤던 거 이렇게 사선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이게 부품 브랜드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 또한 이거는 이제 LC 정확 측정 안 되고 LC 르메타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이거는 소자 테스트기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자체도 저항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FET, TR 측정도 가능한데 코일도 그 자장 값을 측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좀 저렴해서 사용하시기는데 구매하는데 별로 애로사항이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취급하는데 가볍게 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브랜드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선호는 좋아하는 경우는 이쪽을 좋아합니다. 이 제품이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이게 이제 그 콘덴서 캐패시터 측정할 때 여기 그 ESR 값 내부 저항 측정하는 거 좀 더 정확하다라고 해서 이 제품 이쪽도 있는데요. 한번 구매를 해 보았습니다. 뭐 하나 수리하면서 여러 가지 장비를 다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핀셋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 대충 동작이 나오는지 이제 그런 거를 한다 그러면 일을 하니까 기능을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콘덴서 측정할 때는 조금 관련이 있더라고요. 용량 같은 경우는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안에 내부장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경우도 보통 21번 LG 걸로 봐서 CH 21번 피크 전압, 또는 23번 DC 링크 전압, 또 26번 27번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 측정할 때 콘덴서에 들어있는, 빼서 보면 용량은 비슷한데 콘덴서 내부에 있는 저항을 ESR이라는 그런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근사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찾다 보니까 이 핀셋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